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여러분 진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진액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만성 염증, 만성 건조감, 안구건조, 인후건조, 피부가 가려움, 그 다음에 변비, 각종 기능성 설사 등등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심지어 퇴행성 관절염 등등도 진액 부족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액이 부족해졌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몸이 허하다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만성 염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진액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자세한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물덩어리예요. 그렇죠? 인체는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더 수분의 함량이 높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피부 보면 이렇게 수분감이 굉장히 촉촉하고 피부가 좋고 탱글탱글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물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노화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줄어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액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체액, 즉 수분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진액, 수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이 손상을 받았을 때 그것의 정상적인 재생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제가 사진과 함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세포고, 세포가 이렇게 벽돌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기 때문에 세포 안쪽에도 세포 내액이라는 물이 많이 있고 세포 바깥쪽도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위장의 상피 조직의 모식도로 바꿔봤습니다. 이게 위장 점막 조직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위장의 세포, 위점막이라는 거죠. 이쪽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닿는 부위, 내시경으로 봤을 때 내시경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위점막 아래로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혈관은 위점막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이 생겼을 때 면역물질을 보내서 염증을 복구하죠. 그런데 혈관이 위점막 조직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혈관과 위점막 조직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세포 바깥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뭐가 있느냐? 체액이 있습니다. 물로 채워져 있는 공간. 이곳을 세포외액 또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extracellular matrix, 영어로는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하는데 줄여서 ECM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 그냥 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래서 이 위장점막 표면에 상처가 났다고 칠게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상처가 나면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면역물질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상처가 전부 복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세포 외액에 보관되어 있던 조직 재생을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같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세포 외액,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CM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못해서 흉터가 됩니다. 흉터가 뭐죠? 조직의 모습이 변형되는 거죠. 흉터가 피부에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 내 조직도 손상을 입었을 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조직이 변성될 수 있어요. scar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 외액이 충분하고 제 역할을 한다면
조직 재생 방식이 흉터를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최대한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진액은, 세포외액은 정상적인 조직 재생을 위해 그 재료를 담고 있는 내 몸 안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고갈되면, 저수지의 물의 양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몸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위상피세포로 치면 위상피세포가 자꾸 손상이 되면서 장상피화생된 세포로 바뀌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뭄이 들면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근에 저수지를 두는 방법이 있죠. 저수지의 물이 충분하면 가뭄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 죽기 전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런 것처럼 몸에도 이러한 저수지 역할을 하는 진액이 충분하면 염증이 발생해도 금방 회복되고 조직이 손상이 돼도 원래의 모습으로 잘 재생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병리학 교과서에 가져온 부분인데요. 자, extracellular matrix and tissue repair. 자, 세포의 기질, 세포외액입니다. 그것과 조직 재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손상되지 않은 세포외액은 조직 재생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세포의 기질이 손상을 입으면 상처의 수복은 흉터를 형성하는 것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상처가 났을 때 진액이 충분하면 그 상처의 복구가 원활하고, 진액이 부족하면, 즉 내 몸 안에 어떤 상처 복구를 위해 재료를 저장해 놓는 저수지가 부족하면은 그 상처의 복구가 더디거나 어떨 때는 정상 복구가 안 되고 흉터를 형성하는 것으로밖에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터 형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변형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차에 비유해 볼게요. 차로 치면 부품을 연결하는 부위의 어떤 윤활유나 구리스 같은 거, 아니면 냉각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니까 식혀주질 못해요. 인체로 치면 염증이라는 것은 열 반응이거든요. 그 열을 빨리 식혀주고 복구를 해줘야 될 때 진액이라는 것이 일종의 냉각수, 아니면 상처 회복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액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서 잦은 만성 염증, 방광염, 질염, 아니면 얼굴 쪽으로 상열감이 뜨는 거, 밤마다 어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잠을 못 자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만성 염증은 다 진액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위염이 지속돼서 위의 상피세포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못한 결과가 뭔가요? 그것이 장상피화생이죠. 그래서 내시경을 들여다봤을 때 위장점막이 우들두들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이 위장에 상처가 났을 때 조직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자꾸 염증이 지속되고 만성화되다 보니까 그 위장점막 안쪽에 진액이 고갈되면서 정상 조직으로 재생을 못하고 장점막처럼 재생됐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위장점막 안쪽에 진액 저수지를,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진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에 있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만성염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진액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진액이 고갈되었다면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